선생님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중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뭐 우리 다른 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해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이제 처음 오신 선생님들은 이제 이번에 아니면 이제 두 번째 학기 이제 들으신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이제 조금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신데,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오래 하신 뭐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시지만 명리학을 이해하시고 명리학을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제가 다 전달해 드립니다. 나름대로 좀 쉽게 전달해 드리고, 또 그다음에 아주 그 깊이 있는 학문으로 가기 위함은 본인들 스스로가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깊이란 어떤 검증된 깊이, 학문, 그죠? 합리적이고 검증된 학문으로서의 어떤 분별을 할 수 있는 그까지는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죠. 지금 사실 해보면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안 맞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냥 다 처음 들으니까 다 뭐 알아야 될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먼저 들었는 게 맞고 나중에 들은 게 아닌 줄 알아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분별력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지금 전달해드리는 일부분은 명리학적으로 가장 학문적 가치 있고 근거 있는 내용들로만 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또 책에는 나름대로 꼭 알아야 될 내용들만 책에 뭐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또 그 외적인 부분도 또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리학이 좀 더 폭넓은 이해를 가지시기 하기 위함이죠. 또 그렇고 이제 무엇보다도 명리학을 이해하면은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는 얘기들은 그렇습니다. 어, 배웠으면은 지식을 쌓았으면은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제 명리학 속에서 지혜를 배우는 거죠. 지혜는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학문은 그냥 지식적인 측면에서 끝납니다, 사실. 내가 알고 끝나고. 또 아니면은 업적으로 서지는 분들도 계셨지 많잖아요. 명리학을 배워서 뭐 사무실 노후에 사무실을 내서 이제 공부방처럼 이래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문제는 뭐 하면 실질적으로 그래요. 주역도 그렇잖아요. 점을 보잖아요. 주역은 점이거든요, 점. 주역은 점이잖아요. 점 보는데 명리학은 뭐 점적인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사실. 뭐 어떻게 올 한 해 신수가 어때요? 뭐 사주이라니까 전부 다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죠? 사주 팔자의 개념 그 말일 뜻도 모르면서 사주만 이야기 들어가면 뭐 이상한 뭐 점 얘기인가 싶어 가지고 무속인들의 형태인가 싶어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정말로 이제 그래서 저는 좀 더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워서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써먹을 그러면 어떻게 써먹는지, 그죠? 제가 가동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그렇게 그걸 갖다 저는 이제 뭐 어린아이들 응가할 때 용 쓰듯이 뭐 이래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그 정도로 용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용을 쓰는 게 우리가 명리학을 배워서 그러면 나는 내 인생에 어떤 것을 쓰는 게 좋나 이거거든요. 어떤 것을 쓰면서 사용하나 이런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좀 학문적으로 다가가서 근거 있게끔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래서 저희들 여기서 이제 충분하기보다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그때는 스스로 이제 또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깊이까지. 또 폭도 넓혀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다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도 또 전달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또 이제 다른 사람들 전달해 드리고 이래 하려면 자꾸 이제 왜곡된 것보다는 진짜로 학문적으로 가치 있는, 그죠? 그 학문의 맥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그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단 그렇게만 전달해 드린다 이거죠. 그렇게까지는 충분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도 좀 빨리 하실 수 있게끔 나름대로 그렇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인사 다 하고 했는데, 자 오늘부터는 실질적으로 명리학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 프린트물을 드린 거 있죠. 제가 드린 거
뭐 복희, 문항 하면서 뭐 그걸 해놓은 거 있습니다. 요거부터 해서 그다음에 넘어가면 명리학의 총체적 이유와 개념이란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 음양이라는 게 나오죠. 거들름, 변장의 음양이라는 게 있고 곧 넘어가면 오행과 사상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여기 책에 있는 내용들을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책에 있는 내용들은 좀 더 많은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책을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시간에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 책에 있는 제 말을 들으면은 강의한 내용을 들으면은 책에 있는 글자들을 대충 봐도 이 내용이 그 말 뜻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건 핵심적인 것이고, 그죠? 그래 하면서 이제 같이 책에 있는 내용도 진도 나가면 아주 이제 이해의 폭도 넓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짧은 시간이니까 아주 핵심적인 것만 전달해 드리는 걸로 고려하고 그러면서 또 이해가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듣는 내용이니까. 그죠? 그럴 때는 질문 바로바로 해주시면 그 질문을 통해서 제가 또 대답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인사하고 조금 더 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명리학이 어떤 개념 쪽에서 명리학이냐 우리가 써먹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대개가 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이해하라고 하잖아요. 명리학이 뭐냐면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모든 생명들이 하늘 아래 땅 위에 자연에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 모든 생명체들이. 그게 다 나름 변합니다. 나름의 대로. 식물은 식물, 동물은 동물, 나무는 나무, 여하튼 어떤 그 생명의 나름대로 한 생명 다 할 때까지 변화하거든요. 그잖아요. 그 영향을 어디서 받나는 거죠? 그죠? 그 천의 기운과 땅 위에 땅의 기운이거든요. 그것들이 어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나름 어떻게 변화하는 거지? 어떻게 변화하는 거지? 그건 다 똑같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생명 다 할 때까지거든요. 그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 과정에 의해서 그 과정에서 결과가 엄청 달라지더라는 거죠. 이것만큼은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화초도 마찬가지고 이 잡초나 뭐 전부 다가 생명이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거든. 그것이 자연이 변화해 나가는 것과 굉장히 관계가 깊더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파헤쳐서 공부하게 된 게 이 명리학적인 거예요. 이게 명리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숨 명자 다스릴 리자를 쓴다고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에 이 관계에 있는 거죠. 주역은 점이에요. 주역은 주나라 때 완성된 역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주역과 비슷한 게 있잖아요. 한문으로 뭔가 만들어 놓은 건 없지만은 48장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옛날 저도 기억나지, 진짜. 그래, 전 봤잖아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진짜 기억나요. 그거나 주역이나 제가 주역을 폄하하는 거 진짜 아닙니다. 그 깊은 또 다른 게 있어요. 주역은 자연에서 어떤 끌어들여서 하는 학문이라서 굉장히 감히 공자님께서 그걸 그 10억을 넣어갖고 완성한 건데 3,000번이나 이런 것도 안 합니까? 가죽끈이 다 닳도록. 그랬다 하는데 그걸 감히 폄하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게 뭐가 하면 대개가 주역은 점학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역으로 점을 칩니다. 지금 6효점도 있죠. 6효점 하죠. 6효도 주역에 근거된 거거든요. 그건 나름 폄하된 것이 아니라 주역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근본과는 우리 태국에 4개만 들어갔지만 그 8개, 64개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로 각각의 부여한 거예요. 우리도 명리학도 마찬가지고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걸 부여해 놔놓고 일광탁들끼면 이거는 손님 오겠구나. 그죠? 맞잖아요. 또 칠돼지 딱 가면 뭐죠? 또 뭐 횡재가 있겠구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기억나잖아요. 그러하듯이 뭔가 의미를 부여해 놓고 그걸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비슷한 것도 있죠. 그 뭐지? 카드비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하노? 예? 예.
뭐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주역에 대해서는 아무도 감히 말을 못하죠. 학문적 근거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어려워요. 그걸 부여해 놓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많은 시일과 많은 또 한자 한문들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전의 궁극적인 내용은 변화하는 거, 자연이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명리학적 맥은 주역에 근거해 있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주역에서 파생됐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이 근거지가 제일 첫 장에 보면 뭐요, 복희하면 그런 선한 거 있잖아요. 여기 제 책에 제가 앞장 넘어가면은 이 명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명리학의 역사에 계속 기록해 놓은 거 진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뭐 큰 뜻은 아닙니다만은 사망 오제 때부터 해서 요래 흘러왔구나라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 간단하게 메모해 놨고요. 그래서 이 역학의 근원이죠. 역학의 근원. 명리학의 근원이 아니라 역학의 근원은 그 공자가 완성한 바로 주역입니다. 그 이름이 주역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주나라 때 완성됐다고 해서 주역이 주나라 주자를 썼어. 그래 굉장히 지금까지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명리학은 주역에서 하는 얘기는 변화하는 것은 그죠? 계속 음양으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음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될 거는 제가 여기에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그는 요 2장 딱 드렸습니다. 음양에서 요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음양으로 변한다. 주역은 어떻게 변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기에 보면 그 복희씨라는 분이 이제 그 위로 그절로 올라가는데 그는 우리 수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문명의 발상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의 근원지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 지금 우리 오행에서 나오는 수는 1이요, 화는 2요 하는 게 있어요. 목은 3이고 금은 4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기서 나온 근원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도서관도 하도와 낙서에서 이 글자를 따서 도서관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왜 도서관이 도서 하도와 낙서의 도서를 따서 도서관이라 짓는 도서관이 모든 자료들이 문명의 자료들이 거기 다 있죠. 그래 문명의 근원지가 거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 변화하는 어쨌든 간에 변화하는 것은 음양으로 변한다고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양이 뭔지를 많은 것을 이해를 해야 되죠. 음양으로 변한다 했으니까. 그죠? 따지면 음양으로 변하면 뭡니까? 음과 양이에요. 그죠? 음양으로 변하면, 자, 양과 음으로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그 음양으로 변화하더라. 그럼 그 이전에는 역학적으로는 없다 해서 극이 없다 해서 끝이 없다 해서 무극이라고 합니다. 그 무극 속에 극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극이 태극이요라고 합니다. 무극이 태극이다라고 합니다. 그죠? 이 태극이라 하면 벌써 음과 양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학문적 어떤 이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 결국은 무극에서 좋다. 나누어진 거죠. 변화한 거죠. 형태. 그래서 없는 것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주가 없는 것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없기 이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그냥 무극이라고 표현합니다. 표현했었어요. 그리고 만들어지니까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도 만들어지고 음과 양이 만들어지고 그걸 음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음과 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또 여기서 양은 또 양대로. 그래서 양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표현은 기호를 부여합니다. 양은 짝대기 하나, 음은 짝대기 둘. 여기 양이고 음이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음양은 이걸 음양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상이 만들어진 거죠. 가운데는 또 털어놓고 보니까 오행이 만들어져요. 이렇게도 표현해. 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여러 학자들이 이제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다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말이에요. 이래 표현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하던데 뭐 틀리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다는 얘기죠. 따지고 보면. 그럼 또 어떻게 변합니까? 여기에서 또 어떻게 변합니까? 여기에서 또 요거는 양양이고, 그죠? 요거는 이제 음이잖아요. 이 바탕에서 또 음양으로 변한다는 거죠. 요거는 양후에 양이 변하고 또 양과 음이 변하죠. 또 이후에 양과 음이 변하는 거죠. 요게 사상입니다. 요게 네 가지로 상이 변한 거예요. 요거는 양 중에 양, 그죠? 또 여기서 또 벌어지거든. 여기 또 어떻게 변할까, 얘? 요 공식대로 변하는 거라. 어떻게? 양양에서, 또 여기 양양에서 양과 음으로. 요거는 아니지, 양음에서, 그죠? 또 양음에서 또 양과 음으로. 이게 주역의 8개입니다, 변하는 게. 결국은 자연이 이렇게 음양으로 변하다는 거예요. 음양으로. 그래서 사상으로 볼 때는 여기 가장 큰 양이니까 태양이라 하고, 여기서 여기 태양이죠. 또 이래 가면 여기서 뭐가 나오고 있어? 뭐, 맨 끝에는 태음이 나온다는 거죠. 태양과 태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가 붙여놓은 게 주역이에요. 자연을 끌어다 놓은 게. 우리는 뭘 끌어다 놓습니까? 여기까지 안 가죠. 여기까지는 안 가잖아요. 여기서 요걸 태양이라 했고 표현합니다. 요거는 가장 음이잖아. 그럼 요 태음이잖아.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양에서 발생된 거는 적은 그 소양이라 하고, 이건 음에서 발생된 거는 이 소음이라 하고, 이래 주역에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도 명리학에서 여기까지는 발생되는 게 같다는 거죠. 자, 여기서 뭐가 붙습니까? 자, 오행이라는 게 무슨 오행. 우리 기호를 오행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오행으로 갖다 붙여놓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체계가 다른 거죠. 변화하는 거는, 우리는 오행은 뭡니까? 뭐죠? 태양은 화라 했고, 이런 겁니다. 태양은 화라 했고, 소양은 목이라 하고, 그죠? 소음은 금이라 했고, 수라 했고, 가운데 있는 놈을 토라 하고. 이게 변화하는 것이 다르다. 음양으로 변화하는 건 맞는데, 그죠? 음양으로 계속 변화하지만은 그 속에 우리가 기호를, 오행이라는 기호를 갖다 넣어서 자연의 변화하는, 음양이 변화하는 것에 좀 더 세부화시켰다는 거죠. 이제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을, 그죠? 자연에서 이래 변화하는 것들을 과연 우리는 뭡니까? 명리학적으로 몇 월 며칠 날 2023년 오늘 3월 16일 날 태어났어. 2024 3월 16일 날 오늘 3시 반에 태어났으면 이미 그 3시 반이라는 바코드가, 세상에 바코드가 탁 만들어진 거죠. 그 아이한테. 그죠? 저도 제 태어난 날 시가 바로 나의 인생의 바코드죠. 요걸 이제 이 명리학적으로 탁 까보는 거예요. 그죠? 바코드는 슈퍼에 가서 바코드는 물건 사면 탁 찍으면 요거 얼마고 뭐 산지가 어디고 착 나오잖아요. 이러듯이 우리도 탁 나오게 돼 있는 거라. 이게 하나의 우리 바코드인 거죠. 근데 그 바코드를 딱 열어, 그걸 갖다 결국은 사주라 하기도 하고 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그 안에 8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세상이 이렇게 변화한다. 그 하는데 5개의 기호를 만들어 놨다까지입니다. 볼게요. 아까 제가 그 프린트물 드린 것을 잠깐 참고를 해보시면,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 2023년도 양력으로 3월 16일 날 오후 3시 반 딱 태어났어. 뭐 남하든 여하든 간에 환경이, 그죠? 태어나면 지금 야외 환경은
지금 이제 봄으로 이제 접어든 아직까지 봄은 안 돼. 음력 2월이고 3월 같으면은 아직 봄은 안 됐죠. 인달이 지나고 그죠? 2월 4일에 인달이 지금 묘달이죠, 묘달. 이제 봄으로 완전 봄으로 들어오는데 그죠? 묘달 좀 되겠네, 3월이면 그죠? 묘달이잖아. 묘달. 그럼 묘달에 태어난 이 아이가 그죠? 그럼 요거는 뭐 아까 오행적 기호로는 묘라 하면 요거는 이제 목으로 붙여놨습니다. 아까 오행의 기호로 목으로 붙여놨거든요. 사상적 기호로도 봄은 목이라 합니다. 아까 말 봄은 목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오방세계도 또 관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차차차차 말씀드리겠지만은 목이라고 기호를 붙여놨었는데 그럼 목이 나무가 자라려고 하면 환경이 어때야 될까요? 자연의 환경이 어때야 됩니까? 아주 자양분이 많은 토질이 좋아야 될 것이고, 그죠? 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센 나무가 아니고, 이제 세상에 막 나온 아주 부드러운 나무들이거든요. 화초와 같아. 요 화단에 있는 난과 같아. 또 넝쿨식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야가 자라려고 하면, 그죠? 결국은 이런 표현이 야가 자라려고 이 나무가 자라려고 하면 어떠한 환경이 돼 있어야 좋노 이 말이거든요. 그 자연에서는 어때요? 지금 땅이 얼었어. 땅은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죠? 땅이 되게 춥고 꽁꽁 얼었어요. 이 수도 완전 겨울이라. 이 나무가 자라야기는 한겨울이 좋겠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봄이지만은 겨울이단 말입니다. 춥다 환경이. 그죠? 이 나무가 자라려고 하면 태양도 아주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환경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태양은 결국 이 화라고 기운을 붙여놨고 그래 겨울의 기운은 지금 양력 3월에 봄바람만 불죠. 살랑살랑. 그럼 결국 이 화초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이 땅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온도가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라고 꽃을 피우려고 하면 그죠? 그저 자연에서 어떤 기운이 필요하나 그죠? 자, 이것도 따뜻하게 있어야 되고 결국 여기에 따뜻하게 하려고 하면 태양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춥잖아요. 따뜻하고 태양도 계속 비추고 해야 꽃이 필 거 아니에요. 계속 춥고 바람 불면 꽃도 비 오고 바람 불면 꽃 다 떨어져 버지. 지금 3월 말쯤이나 4월 초에 지금 군항제가 좀 땡겨졌다 하죠. 원래 매번 해마다 보면 진해에 군항제가 벚꽃놀이 군항제 하는 게 3월 마지막 주쯤 하거든요. 마지막 주에서 4월 초에 걸쳐서 합니다. 그 원래는 좀 땡겨졌다 하더라고. 맞는지는 모르겠죠. 좀 땡겨졌다 합니다. 그래서 이때 유독 어떻습니까? 바람달이거든요. 봄이 꼭 비 안 오고 바람 불어 봅니다. 그럼 어때요? 왕창 다 떨어지고 전부 쓰레기입니다. 떨어지고 그런 환경이 되니까 얘들의 환경은 안 좋다는 거예요. 그 꽃이 자연이 떨어질 때까지 오래 가면 좋잖아요. 그래 자연의 환경에 의해서 막 비가 와고 이래 해보니까 이 생명이 빨리 다한다. 그 꽃의 생명이 빨리 다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라는 자연의 기운이 우선적으로 따뜻한 태양이 필요할 것이고 그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태양이 필요하면 얼었던 땅이 녹겠죠. 그러면 자양분이 작용할 것이고 따뜻함이 좀 햇빛이 지속되면 꽃을 피울 것이고 그 이게 아름답게 한 생명 다 할 거 아닙니까? 1년이 가든 어쨌든간은 이런 환경을 우리가 읽어내는 거죠. 자, 이걸 우리 한 아이로 자연에 비교했습니다. 그죠? 이 아이 팔자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결국 우리 명략을 배워서면 그러면 너는 화에 우리 오면 좋겠구나. 그죠? 그래 뭐 화에 대운에 오면 진짜 대결이네. 대운에서 오니까 화대운에 왔을 때 대결이네 가자. 그죠? 이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것도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써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를 네 인생에서는 화를 잘 써라. 너는 화만 잘 쓰면 나중에 니도 모르게 그 화로 인해서 네 인생이 잘 될 것이다. 이 잘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러면 개떡같이 그랬습니다만은
잡초같이 그려놨지만, 그죠? 화가 잘 있으면 결국은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한 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아이의 바코드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 명리를 배워보니까 이걸 알겠다라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인 얘기인데, 그럼 명리를 배운 사람들은 합니다. 아, 화대웅을 얹고, 아, 좋아, 대끼리야, 이제 잘 풀려. 이걸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쩌고, 그죠? 그러면 이런, 그래, 화를 써라. 화를 써라. 그러면 뭐, 또 아까니까 우리 하기 전에 뭐 빨간 반스 입고, 빨간 소공만 입고, 빨간 거 뭐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도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제 어떤 그러한 곳에 따뜻함이 있는 곳에 또 뭡니까? 이 화라 하면 여기서 이 카테고리를 탁 열어보면 뭐 나옵니까? 따뜻함도 나오고 태양도 나오고 남쪽이라는 것도 나오고 붉은색이라는 것도 나오고 또 누군가한테는 걸과 학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한테는 뭡니까? 조용히 앉아 머리를 쓰는 지혜일 수도 있고 이게 그런 여러 가지로 이 표현되게 돼 있는 거죠. 명작을 배우고 보면.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보면 배우고 보면은 명작을 알고 보면은 아, 이 사람 명예는 뭘 쓰는 게 지 인생에 유리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명리를 배우면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준비. 내가 만약에 내가 관이 잘 돼 있어. 명리를 조금 배우면 관이 뭔지 알아요. 관, 직장, 명예 이런 걸 관이라 하거든요. 벼슬 관자라서 관이라 하는데 관은 잘났어. 아주 인물 좋아. 관이. 그런데 그 인물 좋고 잘났다는 것은 이 상생을 받으면서 잘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 나무라 가정합시다. 그 관이라는 것이 야다, 요 글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야가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화가 없어. 꽃은 왜 피웁니까? 없잖아. 이 나무가 꽃이 피워야 이게 벼슬이면 벼슬이 환하게 꽃을 피운다는 건데 이게 꽃이 없어. 꽃이 없다는 거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 명예는 관은 있지만 그 관이 아름답지는 않구나. 그냥 동네에서 뭐 동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동장이라 하면 사무관인데 사또인데요. 동장 가면 안 되지. 그죠? 아주 고위급인데. 통장은 달 서고 있는 통장 막 경쟁적으로 하려 합니다. 근데 수성을 또 안 하려 하대. 서로 막 안 하려 하고. 그러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통장직에 좀 말 잘못하면 또 졸릴 수도 있는데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진짜로 이 명예가 아름답게 돋보이려고 하면 굉장히 우리 명리적 표현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명리적 표현은 진짜로 태양이 탁 있어야 야가 꽃을 탁 피우면 요 글자는 명예에 해당되는 거지. 지인되는 명예가 아름답게 빛나겠구나. 화가 요게 있으면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 근데 명예 이게 없어. 그럼 이게 잘 있지만은 한 통장점에서 수도하겠네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가 먹고 살아? 이거 갖고 먹고 살아. 니는 이걸 써라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뭐냐는 거지 결국은. 그러면 관을 끌어주고 빛나게 꽃을 피우게 해주는 건 뭐냐는 거지. 그게 누군가한테는 인성일 수도 있고 그죠? 누군가한테는 또 재성일 수도 있고 지나치다면은 누군가한테 또 식상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만약에 글과 학문을 말하는 인성이라 치면 관이 잘 있는데 그러면 인성을 쓰라. 너는 어쨌기나 네 인생에서 인성을 쓰면 글과 이 명예가 너는 반드시 따라온다. 그들로 통해서 인성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로 의해서 너는 명예의 어떤 꽃을 피울 수 있는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성은 또 뭐냐는 거죠. 그럼 글과 학문이더라. 그럼 너는 명예는 위에 깨랑 안에 너는 공무원 시험 치면 무조건 된다. 그런데 고위직까지 못 간다. 그 이전에 너는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라. 공부를 해라. 그러면 공부했던 그것이 너의 명예 인정받아서 더 높은 곳까지 갈 수 있다. 또 너 글과 학문을 하는 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또 위에 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네가 또 이 뭐라 하노
요 완장차는 이래 임시직이죠, 임시직. 또 그다음에 선출직 이런 것도 다 그런 관이잖아요. 그런데 네가 또 차라리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뭡니까? 인성이란 것을 써서 그 인성이 여기서 이야기하면 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러한 환경에서 내가 태어난 그 환경의 바코드를 탁 열어보니까 자연의 환경이 탁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읽어보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넘치고 그죠? 뭐가 적당하고 잘 돼 있고 못났고 이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명에서는 삶의 그 방향성이 잡혀지는 거죠. 그걸 쓰고 살아라는 거죠. 그 우리는 알죠. 이게 이제 자연이 변한 것을 알면, 이런 상황을 알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요걸. 근데 이걸 표현을 어렵게 해놨어요. 요래 이야기하는 거 쉽잖아. 음량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러면은 명량을 안 할 사람 없겠죠, 다. 그렇지만 이걸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음량부터 표현합니다. 이때까지 가기 이전에. 왜냐하면 이래놓으면 좀 너무 이래 뭔가 이 재미가 없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좀 더 이 세세하게 음량으로 변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변하는 음량이 다시 사상과 오행으로 변하고, 그죠? 그저 사상과 오행으로 변하고 해놨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요 두 번째 장에 보면 음량의 이해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잠시만 읽으셔도 이해가 될 거예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제일 앞장에 있는 거, 여기 제가 밑에 부분을 보면 음양오행은 길을 말한다라고 해놨죠.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읽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글로서 제가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그 음양오행은 길을 말한다 해가지고 정신 해놔놓고 음은 화살표에서 양을 지향한다. 또 양은 화살해서 음을 지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밑으로 어떻습니까? 목, 화, 토, 금, 수라고 되어 있죠. 한자로. 근데 목은 옆에 나무 해놨습니다. 목을 나무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나무라고 해놨습니다. 물상축으로. 화는 불이라고 해놨죠. 토는 흙이라고 해놨고 금은 쇠, 수는 물. 그 한자의 어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또 목은 새싹 일어났어요. 그 옆에 보면 또 어린 시절. 우리 사람들로 표현하면 어린 시절이다 이 말입니다. 목이란 것은. 그 다음에 목이란 것은 그 옆에 또 뭐 있습니까? 어린 시절 옆에 출발해갖고 밑에 일의 시작 일어났죠. 그래 이제 목이란 것은 막 시작하는 단계의 기운을 말한다. 또 이래 나갑니다. 막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오늘 지금 명리 지금 아직까지 초반이잖아, 그죠? 내가 여기 교실에 문화센터 오기 이전에 집에서 막 출발하는 상태, 그 상태를 오행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집에 오기 전에는 목, 그죠? 또 오는 이제 목에서 출발해서 여기 와서 이제 지금 막 얘기 듣고 하잖아요. 저기 목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왕성하잖아요. 이거 화.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점점 이제 수업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으로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토. 그 상황이 토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보따리 사서 집에 간다. 금. 그죠? 돌아가는 금. 집에 도착했어. 수. 다 왔어. 그럼 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수에서 나오죠. 수. 이걸 오해.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 오행까지, 오행적으로 변한다 했지만은 또 오행이 상생상극한다라고 합니다. 거기까지거든, 지금요. 기초과정들이. 상생상극은 뭡니까? 명리학적 표현이 상승상극이지. 아까 이제 전반에 이야기했듯이 상호작용한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역학적 표현으로 이제 상생상극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거 제가 드린 것을 읽어보시면 기초과정은 다 끝납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좀 변화하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이 음량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럼 그 상태는 또 어떠한 기운을 말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차츰차츰 제가 뭐 안내해드리면서 그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했는 기초 과정의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완벽히 이해가 되시죠? 자, 이해가 다 돼. 근데 어떻습니까? 내용이 어렵지 않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려우면 제가 했겠습니까? 진짜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보면 음량 숫자로 표현하고 또 막 조금 머리 아픈지 실제적으로 머리 아픈 그 정도는 아니니까 오늘 한 정도의 내용만 그냥 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요 프린트물 드리는 거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면 진짜 앞으로 나가는 진도들은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전반전 요까지 하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